안녕하세요, PS입니다. 최근 전장 패치가 너무 없고 메타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컨텐츠는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슬픈데요. 딱 하나 최근에 전장 쪽 변경사항이 있었죠. 바로 엘리스트레이 너프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스트레이는 8에서 10턴 사이 6발견 후 그냥 내도 너무나도 교환비가 잘 나와 오버밸런스라 생각을 했었는데 적당한 수준으로 스탯이 깎였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특수한 상황, 상대 덱을 카운터치기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키카드의 느낌이 물씬 나죠. 이렇게 스탯 너프를 먹었지만 여전히 후반 수싸움에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스트레이 활용법을 모두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1등 싸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보죠. 상대의 천상의 보호막을 빼주는 역할, 이게 가장 직관적인 기능입니다. 총 4번의 공격을 막아주는 건 어마어마한 메리트죠. 특히 나디나를 사용하는 용덱, 반사로봇을 잘 키우는 기계덱, 천상의 보호막 능력을 가진 조지 등에게는 엄청난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번 스텝 변경점으로 아르거스를 바른 나디나는 한 방에 안 터진다는 점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너무나도 직관적인 장점이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스트레이는 자신에게 공격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공격 방향에 대한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법으로는 앵드린 조합이 있습니다. 앵무새를 빠르게 발동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덱이죠. 이 때문에 매 싸움마다 선공을 빌고 덱 트래커상 승률도 승리 50%, 패배 50%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상대가 잘 키운 파지직거리는 정령 황금 카드가 있고 선공을 그쪽에게 뺏긴다면 내 야수들이 다 죽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엘리스트레이를 넣는다면 후공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앵무새 발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앵무새에게 강제로 도발이 들어가는 아라키르는 더욱더 필요성이 큽니다. 아라키르가 앵무덱을 올렸을 때 엘리스트레이를 쓴다면 훨씬 수월하게 영능을 활용한 야수 펌핑이 가능하죠. 그 외에 칸고르를 활용한 죽음의 메아리 조합, 흉합체, 청동감시자의 천상의 보호막을 극한으로 활용한 나디나 용덱, 많은 활용법이 존재합니다. 이샤라즈의 용사를 확정적으로 4번 키워주기 때문에 이샤라즈의 용사를 기용하는 조합의 경우 사용하기가 무척 좋습니다. 고통의 의식술사 황금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엘리스트레이가 빠르게 나온다면 상대의 공격 방향이 고통의 의식술사를 향하기만 해도 카드의 능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고통의 의식술사와 엘리스트레이 연계 역시 상당히 뛰어난 편이죠. 보통 이샤라즈의 용사는 최근 악마덱에서 많이 기용하는 편인데 4렙 상점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악마덱과 이샤라즈의 용사를 쭉쭉 키워줄 수 있는 기물인 엘리스트레이가 6렙 기물이라는 점은 약간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카드가쇼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엘리스트레이 플러스 카드가로 버티는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최근 너프로 그 위력이 감소하긴 하였습니다. 그래도 쓸 수는 있습니다. 환생시 카드가의 효과가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엘리스트레이 역할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엘리스트레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엘리스트레이를 상대하기 싫은 덱은 단연 용덱일 겁니다. 실제로 나디나 용덱 상대로 엘리스트레이 효율은 상당하기도 하고요. 나디나가 터지고 천상의 보호막을 가진 용족 3-4마리가 엘리스트레이에게 모두 천상의 보호막이 벗겨지는 건 엄청난 타격입니다. 사실상 천상의 보호막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엘리스트레이를 사용한다는 걸 안다면 대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단 자신도 엘리스트레이를 사용하여 전투구도를 내가 설계한 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디나를 제일 왼쪽이 아닌 왼쪽에서 4번째 정도로 이동을 시키고 내 용족 하수인 3마리를 왼쪽 3칸에 모두 모아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엘리스트레이를 체력 4의 타격만으로 잡아내고 그 이후 천상의 보호막이 발동되면서 사실상 엘리스트레이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당히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가 엘리스트레이를 갑자기 빼게 된다면 내 용족 하수인들이 상대의 강력한 도발 하수인에게 천상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로 그냥 죽게 되고 뒤늦게 나디나가 터지면서 완패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장은 TFT와 다르게 상대의 배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1등 싸움에 돌입했을 경우 마치 가위바위보 싸움처럼 심리전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법조차 모를 경우 나는 바위밖에 못 내고 상대는 가위바위보를 모두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도 무방을 하겠죠. 대처법을 알아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엘리스트레이는 77 스탯에서 44 스탯으로 너프를 받았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너프가 특정 조합을 상대로는 오히려 버프로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벳조디아 적용용인데요. 벳조디아 조합의 경우 두 자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뱃사람이 사망한 뒤 죽음의 메아리로 나오는 뱃사람 토큰을 리븐데어와 카드가를 활용해 최대한 증식시키는 조합입니다. 77 엘리스트레이일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는 토큰의 체력이 5와 7로 세 번째 뱃사람 토큰까지 죽으면서 자리가 확보되었지만 44 엘리스트레이로 바뀌
바뀌게 된 이후 첫 번째 토큰만 3체력으로 사망하고 두 번째 토큰부터는 안 죽게 되어 증식을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4사 스탯으로 변경된 엘리스트레이가 베조디아의 완벽한 카운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엘리스트레이를 뽑은 게 확인이 되었다. 베조디아 덱은 그냥 GG를 치고 나가야 할까요? 엘리스트레이를 역으로 활용하면 공략이 또 가능합니다. 일단 자신도 엘리스트레이를 채용하면서 전투를 최대한 왼쪽부터 순서대로 싸우게 만들어주고 나의 핵심 하수인인 엘리스트레이, 카드가, 리븐데어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엘리스트레이를 먼저 제거하는 방법이죠. 영상에서는 엘리자 질풍을 활용하여 똑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뱃사람을 상대의 강력한 도발 하수인에게 죽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뱃사람 토큰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위 영상에서는 브란이 바로 죽었지만 만약 여기서 상대가 죽지 않고 다음 라운드로 흘러갔다면 심리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브란의 입장에서는 상대의 배치를 카운터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엘리스트레이를 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엘리자, 카드가, 리븐데어가 바로 죽게 되고 뱃사람만 필드에 남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치할 걸 예상한 오무가 다시 정상적으로 뱃사람을 배치한다면 가위바위보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전장은 후반부 명치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얼음 방패가 있지 않다면 1대1 턴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적고 파워의 차이가 극과 극인 경우가 워낙 많아 엘리스트레이 심리전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허나 분명 도움이 되는 때가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엘리스트레이 활용법, 대처법, 그리고 패치에 대한 리뷰까지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죠. 감사합니다.